당신이 울면 제 마음은 찢어져요. 뭘 그렇게 놀래? 대학생 때 연극 안 해봤어? 하지만 다른 학과들은 이미 개교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법대도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영화박물관 관장님이 선배를 여주인공으로 적극 추천하셨대요. 학과장님이 선배가 연극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믿고 계세요. 그럴 리가요. 개교 기념일 행사마다 연영과가 항상 1등이었잖아요. 저희 법학과는 아마 한 번도 상을 탄 적이 없을 거예요. 연영과는 저희를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게 바로 학과장님이 연극을 축제 행사로 넣은 이유야. 예전에는 법률 시간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작년에는 좀 발전해서 사건 해결 과정을 생방송했어. 다들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밤새워서 보고서를 쓰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줬었죠. 어렵게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나 싶었는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 편집됐어요. 법대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 아마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님은 매년 1등하는 연영과를 따라하기로 하셨지. 그래서 우리도 연극을 준비하는 거야. 학과장님은 연영과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그리고 학과장님이 법학과 합격 컷이 그래도 연영과보다 높아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게 말이지. 부학장님은 학과장님 계획을 듣고 그날 밤에 바로 수도로 출장 가셨어. 그건 그렇고 연극 남자 주인공이 누구인지 맞춰봐.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변호사 사무소 사람이에요. 왜 아니겠어. 게다가 교수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걸. 연영과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부분이 연예인이라 아무나 데리고 와도 인물이 좋아. 일단 연영과랑 붙으려면 외모에서는 이기고 들어가야 해. 안 교수님이 백운우라면 외모로 뒤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백운우가 남주를 맡으면 성공할 거라고 하셨지. 선배, 백 변호사님도 한다고 하셨는데 선배님도 해보시죠. 파트너로서 백 변호사님이 다른 여주인공이랑 연극하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로맨스물이라 스킨십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업무 파트너죠. 근데 진짜 백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과 커플이나 부부 연기하는 걸 봐도 괜찮겠어요? 예를 들면 키스신?
당신 옷 마음에 들어요. 갈색 좋아해요. 당신 눈이 정말 예뻐요. 나머지 얼굴도 정말 예쁘고요. 선배가 해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이유든 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뭘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침부터 표정이 왜 그래? 누가 열받게 했어? 아침에 어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외근 갔어. 말해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교 기념일 연극 말인데 선배가 저희 어머니 부축인 건 아니죠? 양심을 걸고 맹세해. 나한테 그런 능력 없어. 이건 다 교수님의 의견이야. 그리고 학 과장님이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안 교수님이 가만히 계셨어도 학 과장님은 널 추천했을 거야. 학 과장님은 정말 왜 그러시는 걸까요? 가더라 통신이지만 학 과장님이 연극과 학 과장님과 낚시 내기를 하다가 말리신 모양이야. 백 변호사님, 혹시 출연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따 학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거절할 겁니다. 좀 전에 글로벌 기업에서 해외 금융 의뢰를 받았어요. 이따 잠깐 사무실에서 봐요. 잠깐,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여주인공이 얘인데? 할 거야 말 거야? 장르가 로맨스라던데. 당신 연극을 하고 싶은가요?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에요. 이 계기로 학 과장님과 관장님과 친분을 쌓으면 인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서툴지만 상대 역이 당신이면 한번 해볼게요. 네, 할게요. 정말 잘 됐네요. 이번 생에 백 변호사님과 선배님의 연극을 볼 수 있다니. 갑자기 이번 개교 기념일 행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사람은 다 이중적이야. 지민 선배는 소식이 빠르잖아요. 이번 연극이 뭔지 아세요? 내가 출연하는 것도 아는데 당연히 모르지. 제가 알아요. 학 과장님이 정면 승부라면서 연영과에서 자신 있어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선택했대요. 개교 기념일이니까 아마 희극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그러길 빌어야지. 법학과의 체면은 이 연극에 달려있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면 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박물관에 있는 의상과 소품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용이에요. 연극용 소품은 별로 없어요. 이건 2년 전 오셀로 각색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서 보관해둔 거예요. 미림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제 동생이 미림대학교 학생이라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극이 재미있긴 하지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건 비극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는 웃음을 주는 남자를 좋아하지만 마지막은 그녀를 울린 남자와 함께한다. 연기만 잘하면 비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사건 때문은 아니에요. 방금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셀로로 정해야 할 것 같네요. 원래는 시나리오를 3개 준비했는데 촬영 소품을 빌리지 못해 다 못 쓰게 됐어요. 마침 연영과에서 작년에 오셀로를 준비한 적이 있어서 각색한 시나리오를 저희에게 보내준다고 하네요. 시나리오 때문이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동생은 연영과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요. 네, 이쪽입니다. 미안해요. 잠깐 뭐 좀 생각하느라. 소품 빌리러 가요. 다른 동문에게 메시지를 보내뒀으니까 박물관으로 오는 길일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소품을 학교로 옮기도록 하죠. 이 자리에 자주 앉았다고요? 지각하면 뒷자리가 더 안 들키지 않나요? 저는 지각을 안 해서. 이 자리는 저도 자주 앉았던 자리예요. 대학생 때부터 교수님과 안건을 많이 처리해서 수업만 끝나면 의뢰인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이곳은 복도와 문이랑 가까워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갈 수 있고 칠판을 볼 때도 목이 안 아팠죠.
성공이라 하긴 일러요. 목표가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거죠? 티 많이 났어요? 당신은 못 속이겠네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의뢰인이 까다롭긴 하지만 작성한 보고서도 큰 문제 없다고 만족하셨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 일 때문이 아니에요. 듣고 저 놀리면 안 돼요. 만약에 당신이 오셀로의 여주인공을 맡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전 출연을 거절했을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제가 연기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오셀로는 베니스의 장군과 오셀로의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오셀로는 신분과 인정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로의 딸 데스데모나와 결혼해 부하 이아고의 질투를 사죠. 이아고는 데스데모나가 잃어버린 손수건으로 오셀로가 아내와 자신의 부하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셀로는 이아고의 거짓말을 믿고 아내의 목을 졸라 죽여요. 진실이 밝혀지자 오셀로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당신은 제 파트너이자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무대이든 법정이든 극장이든 제 옆에 서는 사람이 항상 당신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기라도 당신을 배신하는 건 싫어요. 제 손으로 파트너의 목을 졸라서 죽인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고요. 그래서 이번 연극은 잘 해낼 자신이 없어요. 스토리도 너무 불길해요. 제가 너무 비이성적이죠? 고민해봤지만 답은 정해진 것 같네요. 거절 안 할게요. 감정 때문에 선택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이제 와서 거절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것 같다면서요. 어떻게 당신을 혼자 무대에 둬요? 제가 걱정하는 사람도 제게 용기를 준 사람도 당신이에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 생일에 빌었던 소원이 뭔지 생각나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지.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출연을 거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연극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용기를 줘요. 저도 연극을 잘 마칠 수 있게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줄게요.
하느님, 저를 위해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녀와의 결혼을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인생의 단맛을 탐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 욕망을 채우려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채권 발행 비밀 프로젝트가 새어나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부 갈등도 심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요. 의뢰인은 우리가 비밀을 누설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에 적이 있을까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분석이군요. 근데 하나 보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통. 친한 관계일수록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아고가 거짓말을 한 시점부터 오셀로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그는 데스데모나와 소통한 적이 없어요. 만약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의 불륜을 들었을 때 당사자와 대면해서 물었다면 오해가 풀렸겠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분노에 눈이 멀었죠. 데스데모나도 오셀로가 분노하는 이유를 끝까지 묻지 않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 오히려 오셀로를 더 자극했어요. 이게 다 그 당시의 불평등한 부부 관계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아요. 만약에 저도 고민이 생기면 알려줄게요. 네. 시간도 다 됐으니 학교로 돌아가죠. 연출 소품 사이즈는 다 고쳤고 오늘은 메이크업 해야 해요. 네, 자세히 검토하고 중요한 문서는 사무소 밖으로 가져가지 마요. 그 USB에는 뭐가 들었죠? 네, 그럼 출발해요. 가방은 이리 줘요. 나윤성 씨가 여긴 웬일이죠? 3학년 때 편입했다고 해도 저도 미림대학교 동문이잖아요. 제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나요? 잠깐만요. 백 변호사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이랑 그 금융권 맡아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일은 거의 혼자 해야 하잖아요. 차은재, 유한 변호사가 패소한 핑계를 찾고 있으신가요? 반대로 말하고 있는 듯하네요. 백 변호사님, 과거보다는 앞날을 봐야죠. 그 건을 가지고 바델 변호사 사무소로 넘어오시면 경험이 더 풍부한 파트너를 붙여드릴게요. 백 변호사님,
여자의 부탁을 무시하다니 비신사적이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유명한 의사라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서 나윤성 씨 문제는 못 도와드리겠네요. 아, 세상에 이게 누군가? 우리 멋진 오셀로 장군님이 아닌가? 우리 연극이 실패한다면 그건 전부 오셀로 장군이 너무 멋져서일 것이오. 신이시여, 저의 영혼을 용서하소서. 제가 왜 저렇게 멋진 오셀로를 해쳐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인간계에 강림한 아폴론이 틀림없습니다. 과찬이세요. 이하고 지금 당장 아이스킬로스를 찾아가서 희극으로 고치라고 하는 게 어떻소? 그건 어려울 것 같소. 걱정 마시오. 일단 데스데모나님부터 모시도록 합시다. 데스데모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오, 신이시여, 이 커플을 보시옵소서. 저 애틋한 눈빛을 보소서. 두 사람은 분명 연극에 나온 것처럼 큐피드의 선택을 받은 게 분명해. 그대는 마치 하늘에서 저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는 별 같은 존재.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미모는 천사처럼 아름답고 그대의 착한 마음씨는 제가 겪은 모든 환란을 어루만져 주는군요. 소란이 잦아든 후 땅거미가 내리지만 난 이곳에서 무한한 사랑을 얻었소. 나의 여인 데스데모나, 사이프러스 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연영과 사람들을 불러서 법학과의 연기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 데스데모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알겠습니다. 바로 자리를 비켜드리지요. 혼자서 이 옷 입기 불편하죠? 여기 끈이 풀렸네요. 이 끈이 아까 치마 패니어에 걸렸어요. 아니요, 정말 예뻐요. 지금까지 입었던 옷 중에 가장 예뻐요.
저는 예전에 문학가들의 수식어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왜 거룩하다, 천사가 강림한 것 같다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갔죠. 다 과장된 표현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인 줄만 알았어요. 사람을 꽃에 비유하는 것처럼 감각적인 묘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당신을 보는 순간 그 문학가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들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알겠어요. 가방은 어디 있어요? 화장대에 주인 없는 머리끈이 있긴 한데 당신 걸 쓰는 게 좋겠어요. 착각한 것 같네요. 여기 없어요. 가방은 입구에 있는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가방에 복습 자료가 없었다면 그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겠죠. 긴장 풀어요. 매일 퇴근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검토하잖아요. 그 정도면 보안은 충분해요. 그것보다 지금 문제는 내일 있을 공연이에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저부터 해볼게요. 제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제 표정이 너무 딱딱하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실수는 정현 씨밖에 안 해서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부인, 오늘 밤 기도는 하였소? 다시 참회의 기도를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도 그대의 더러운 영혼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오. 안 돼.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때는 걱정돼서 그런 거지 화가 났던 건 아니에요. 목은 조를 수 있는데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서 동작이 어색해요. 이런 상황에서 프로 연기자는 연기력으로 관중들에게 진짜처럼 느끼게 하겠죠. 근데 전 못하겠어요.
그건 더 힘들 것 같아요. 전 당신이 다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아니,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소. 죽음을 피하기 위한 가짜 맹세로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아니, 내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소. 당신의 영혼만이 나의 악념을 없앨 수 있어. 데스데모나, 당신은 날 배반했어. 당신은 내가 아니라 내 부관을 사랑하오. 더 이상 날 속이지 마시오. 그대의 전화 왔어요. 받아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제가 전화해서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나 좀 나눌까 해서요. 다른 일 알아볼 생각 없어요? 요즘 미림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때문에 동문들과 많이 만났죠. 어때요? 성공한 선배들을 보니까 부럽죠? 다른 졸업생들은 성공해서 금이 환영했는데 그쪽은 별다른 실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쪽 실력은 훌륭해요. 테미스에 있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바델로 이직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보조가 아니라 혼자 일할 수 있게 해드리죠. 역시 말이 통하는군요. 지금 맡고 계신 금융안건, 바델도 관심이 있어서요. 다른 건 됐고 그 것만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수수료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나 변호사님, 다음부터는 스카우트 제의를 하려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백 변호사님도 계셨군요. 뒷일은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메이크업 하던 날 극장에서 나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날 저한테도 바델로 이직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바델이 이번 안건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죠.
테미스에서 이 안건을 맡은 이상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해요. 방해하려는 건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데스데모나님, 오셀로님은 왜 아직이죠? 오프닝 때까지는 오셔야 할 텐데. 아이고, 데스데모나님이라도 먼저 옷을 갈아입으세요. 어서.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변호사 사무소로 가서 잃어버린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지금 의뢰인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쪽은 제가 처리할게요. 의뢰인 회사가 이익 분쟁이 심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가 아니라 그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증거를 모아 우리의 결백을 입증해야 해요. 그 외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뢰인의 손실을 줄여야 해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당한 업무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뭐라도 발견하면 바로 연락해요. 제 벨트가 안 보이는데 벨트 보신 분? 제 목걸이도 안 보여요. 누가 잘못 가져간 것 같아요. 목걸이를 왜 가방에 넣어둔 거야? 우리 회사 사람이 유출한 게 아니라면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에서 발생한 거겠죠? 저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백 변호사님이야 믿죠. 안 믿었으면 처음부터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의 파트너, 그분은 못 믿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가네요. 그럼 제 파트너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지 그녀가 젊고 경험이 없어서 그녀를 의심하시는 거군요. 백 변호사님, 지금은 잘못을 감싸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만약 제 파트너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데도 계속 그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번 계약은 무효로 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제 파트너이지 희생양이 아닙니다. 백 변호사님, 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만. 상황이 달라지면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답변 드리죠. 잠깐만요. 이 USB를 기술팀에 넘겨서 암호를 풀어달라고 의뢰했어요. 이제 곧 누가 범인인지 나오겠죠.
세상에, 우리 오셀로님이 드디어 오셨소. 은우 찾아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맞은편 분장실로 갔어요. 다들 감정 잡고 잠시 후에 무대에서 바로 만나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의뢰인은 진정시켰으니 공연에만 집중해요. 침착해요. 다른 일 때문에 공연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모든 일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해요. 이쪽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 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절 믿어요. 저는 이만 메이크업 받으러 갈게요. 이렇게 즐거운 축제에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한 데스데모나 당신이 빠진단 말이오. 우와, 이게 누구야? 섬에서 제일 가는 미녀잖아. 우와, 이게 누구야?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절세 미녀잖아. 저분이 바로 데스데모나님이셔. 저분이 바로 데스데모나님이시여. 소란도 잠든 이 깊은 밤에 흥분한 나의 심장도 그대 때문에 평화를 찾았소. 전쟁도 멀어지고 무너진 세계도 나를 떠나갔지만 나에겐 무수한 근심만 남았소. 당연히 기억하오. 내가 겪었던 전쟁, 내가 입었던 상처를 모두 말해주었소. 당신은 내가 겪었던 위험한 일들 때문에 날 사랑한다 했소. 당신이 날 가엾이 여겨줘서 당신을 사랑하오. 만약 죽어야 한다면 이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죽게 해주소서. 이 별빛 아래서 제게 키스를 해주시오, 부인.
아직 여기 계신 거예요? 빨리 대기실로 이동하세요.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해요. 사랑하는 나의 부인, 왜 나를 배반했어? 아니,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소. 죽음을 피하기 위한 가짜 맹세로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아니, 내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소. 당신의 영혼만이 나의 악념을 없앨 수 있어. 왜 울어요? 왜? 데스데모나, 당신은 날 배반했어. 당신은 내가 아니라 내 부관을 사랑하오. 이건 당신 선택에 대한 대가요, 부인. 무슨 일이에요? 나 변호사가 USB를 훔쳐가서 기밀이 유출됐다고 생각했나요? 전 단 한순간도 당신이 범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 변호사가 우리 사무소 사람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거겠죠. 그리고 USB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제가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당신은 아무 잘못 없으니 다른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USB가 누구 것인지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요. 혹시 무대에서 당신을 의심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어쩐지 그날 상태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공연 끝나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사실 저도 연기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연극에서든 현실에서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울리고 싶지 않아요. 박물관 직원이 마지막은 그녀를 울린 남자와 함께한다라고 했던 말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있는 매 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울면 제 마음은 찢어져요. 왜 울어요? 왜... 오늘 무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1등은 바로 오셀로 팀입니다. 졸업생들에게 공연을 도와달라고 한 것은 1등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재학생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인연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은 목적 없는 순수한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 진출해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 경쟁하고 이익만을 따지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제3자의 지나가는 말에 서로에게 벽을 쌓으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오셀로처럼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신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학교에서의 우정은 얼마나 순수했는지, 서로를 믿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인생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you